비트코인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강세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중동 전쟁 위기로 인해 몇 개월째 투심은 죽고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11월 미국의 대선, 그리고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채택으로 시장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강세장으로 전환 중에 있다고 렉스 캐피탈이 주장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후에는 초기에는 항상 약세를 보이며 축적의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폭등했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곧 비트코인은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금리 인하를 들고 있죠.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각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세계 경제 정책의 의견을 나누는 잭슨홀 미팅에서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완화한 반면 고용시장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통화정책 완화가 점진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조만간 기존금리 인하를 개시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앞으로 통화 정책이 완화되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될 것이고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면서 코인 시장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중동 위기 말고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건 마운트 곡수의 상황과 미국 정부의 매각 우려도 있죠. 이런 단기적인 하방 압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유입량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팔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이 모아가야 될 시기라는 것이죠. 단기적인 하락에 겁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20세기 초 독일과 프랑스보다도 1인 소득이 높았던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아르헨티나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고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버린 나라가 되었죠. 1995년 한때 10만 달러 상당의 아르헨티나 페소는 지금은 300달러에 불과합니다. 불과 30년 만에 화폐의 가치가 99%가 하락해버렸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은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닌데, 이런 지금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채택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으며 최근 아르헨티나는 암호화폐로 경제의 번역을 시도하고 있고 기술 르네상스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경제 불안의 상징으로 여겨왔던 아르헨티나는 암호화폐 채택을 통해서 경제 번역의 시험대에 올랐으며 급등하는 인플레이션과 막대한 부채에 시달렸던 아르헨티나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려는 도구로서 암호화폐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결제부터 신용카드, 부동산 등등 여러 분야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고 새로운 금융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헨티나는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세상이 도래하고 암호화폐가 필수 핵심 기술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이 오게 되면 이렇게 먼저 빠르게 채택하고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과거 가장 부유했던 국가로 다시 등극할 수도 있겠죠.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일상거래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 50% 이상이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암호화폐가 어떻게 쓰여지게 될지 아르헨티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르헨티나 최고의 거래소 비트소는 수수료 없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거래소가 리플 XRP 거래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리플의 인프라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아르헨티나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암호화폐를 지지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정치권의 도움이 시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미국 대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연방선거 기부금 절반이 암호화폐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선거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그리고 결국 대선 후보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번 주말까지 대선 후보직에서 중도 하차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진영으로 합류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예상해 보면, 최근 트럼프가 지지율에서 해리스를 다시 압도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봅니다. 둘이 비등비등하거나 트럼프가 조금 밀리고 있었다면 주니어가 딜을 하기가 편했겠죠. 현재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 로버트 주니어가 트럼프 쪽으로 합류를 한다고 해서 메리트가 약해져 버렸죠. 이 둘이 비등비등하거나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니어의 트럼프 쪽 합류는 아주 큰 메리트가 될 것이고 딜을 하기에 편하겠죠.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니어는 결국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것이 정치겠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펀드 스트레스 설립자 톰 리는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시장 전체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해리스 측은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질 않고 있고 오히려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트럼프에게 밀렸다고 보는데요. 결국 해리스 역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선에 이기기 위해선 이렇게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해리스 측의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며 성장을 위해 적절한 정책을 만들 것이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울 게 아니라 나도 비트코인을 미국의 준비 자산으로서 채택하겠다, 게리 겐슬러 또한 내쫓아버리겠다, 이 정도는 돼야 트럼프를 이길 수가 있겠죠. 그냥 성장을 지원하겠다, 이것만으로는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표심을 대거 뺏어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대선 날짜가 다가오고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계속적으로 밀리게 된다면요, 조만간 해리스 측 역시 충격적인 암호화폐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철학자로 유명한 인물이 다시는 XRP 같은 코인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를 XRP의 광범위한 파트너십 인프라를 들고 있는데요. 최근 리플이 법원에 제시한 문서에 따르면 리플은 1,700개가 넘는 주요 은행, 금융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리플이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XRP와 같은 코인은 다시는 탄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서 구독자분들께 앞으로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수익도 노려볼 수가 있는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BX10 거래소가 동남아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론칭 행사를 진행했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BX10 거래소는 인도네시아의 홈쇼핑 1위 기업 레젤에서 만들면서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거래소의 경제 규모를 보면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까지 그 범위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감안해 보았을 때 거래소의 성장은 앞으로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X10 거래소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만 1,0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신규 거래소가 1,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이죠.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용자가 4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신규 거래소가 벌써 1,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했다는 것은요, 그 인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BX10 거래소의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마다 코인들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거래소마다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발행하죠. 바이낸스는 BNB 토큰이 있고 BX10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면서 이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는 겁니다. 거래소 이용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 BX10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이고 바이낸스는 4000만 명이죠. 바이낸스에 비해서 이용자 수가 4분의 1 수준인데 비해서 바이낸스 거래소 토큰 BNB 토큰은 개당 78만 원인데 BX10 거래소의 토큰은 아직 1원조차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 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BX10 거래소의 성장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앞으로 BXT 이 코인이 10,000원은 그냥 갈 수가 있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XT 토큰이 10,000원이 된다면 10,000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만 개를 따로 구입해 놓았지만 거래소에서 개인당 60개를 공짜로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공짜로 이 코인을 받아 놓으시고 보유하시기만 해도 토큰이 10,000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60만 원이 공짜로 그냥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0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인구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가별 인구 순위를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4위 2,800만 명에 달합니다. BXT 거래소의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인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의 28분의 1, 3%밖에 아직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텐데 인도네시아의 전체 인구 중 5%만 유입되더라도 바이낸스 이용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공짜인데 말이죠. 010-7904-4936 번호로요. 문자 메시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물량을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X10 거래소에 신규 밈코인들이 50여 개가 넘게 있는데 이 신규 밈코인 역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밈코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대박은 이 밈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도지는 19만 %, 시바이누 70만 %, 페페 6천, 그 다음에 봉크 2만 5천 %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공짜로 우리들이 에어드랍 받은 밈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바이누에 8,000불을 투자해서 52억 불, 6조 원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밈코인이죠. 이 사람은 2020년 당시 여러 가지 신규 밈코인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시바이누가 터진 것이죠. 이렇게 신규 밈코인들은요,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정말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남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먼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다 몰려들고 그때서야 뒤늦게 선택하신다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그냥 그대로 문의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추가로 강산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에어드랍 빠르게 지급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